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10월 생산자 물가 통계가 나왔는데요. 13.5%나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올겨울 5%대 중반까지 물가가 치솟는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10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CPI라고 하는데요. 3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근원 물가라고 하면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입니다. 이것이 7%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10일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바이든이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자신의 선거 공약이 담긴 정책도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죠. 물가가 뛰니까 집값까지 미국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집값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물가가 뛰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불안에 물가가 많이 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이 오르듯이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죠. 지금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빌라값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1억 싸게 팔린 다음에 다시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는 또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래서 강남 아파트 시장이 혼돈에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위축되었고 일부에서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도 집값이 빠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집값 상승이 주춤하자 매수세가 다시 붙었다고 하는, 그래서 서울의 매수 심리가 반등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주춤하는데 어떤 민간 연구소에서는 내년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전망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값이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쪽과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 팽팽히 대립된 상태입니다. 어쨌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큰 선거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집값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왔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독일에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으면서 방역의 강도를 너무 낮추고 있다. G20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방역 강도를 다음 기간에 너무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일상회복 2단계로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19일에 열린다고 잠정적으로 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텍사스 원유 가격도 계속 올랐죠. 다행히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상승세가 약간 꺾였습니다. 모든 것이 상승하는 이때에 드디어 금값도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선물 주간 차트입니다. 은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금이 1900달러를 넘고 결국은 전고점 20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이 차트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0.4% 올라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26.56%가 오른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인지 월스트리트 저널 10월 5일자 기사에서 내년도 22년 미국 증시가 21년도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하는 5가지 이유를 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5가지 이유를 보면요, 코로나 대응 정책이 종료하고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로 접어들었고, 기업 실적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증시가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 20년 평균보다 지금 30%가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에 이미 높은 증시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22년 미국 증시는 21년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 달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지난주에 다시 굉장히 올랐죠. 아마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채권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물 채권금리는 10년물보다 더 급히 올랐죠.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인데요, 점점 강해지고 있죠. 미국이 내년에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달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이머징 마켓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우리나라 증시는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개인들이 11월에 실망 매물로 6,412억 달러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예탁금 규모도 5월에 77조에서 현재 64조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으로 아니면 코인 투자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개인 거래 대금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주가 차트입니다. 0.12% 올랐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죠. 목요일 날 주중 최저로 떨어졌다가 금요일 날 다시 많이 상승했죠. 코스피 주가 연초에서 지금까지 차트입니다. 연초 대비 0.8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다행히 2950선을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올랐는데 우리는 1년 내내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내년에는 한국 증시가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non-fungible 토큰, 대체불가 토큰 관련한 주식이 굉장히 핫했죠.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게임주들이 대체불가 토큰을 이용해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많은 투자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가 NFT 게임을 하겠다고 선언하니까 당일날 상한가로 올랐죠.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친 것은 작년 12월 23일 LG전자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라든가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이쪽 분야가 굉장히 핫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게임 회사들 보이시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9번째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또 대체불가 토큰, NFT 등 미래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도 그쪽으로 심하게 쏠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모든 것이 올랐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금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셧다운으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상공업자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자산시장은 버블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올 1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9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랐고 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그래서 불확실성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두 종류의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있고 손으로 모은 재물이 있다고 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것은 결국 다 사라진다, 줄어든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진짜이고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라고 하는 이 잠언 기자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